무사셋. 세부적으로 이것도 비용 처리돼요? 저것도 비용 맞아요. 처리돼요? 네.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이것도 물어볼 것 같은데 뭐 혼자 사업하는 사람의 식비 네. 이것도 뭐 비용 처리가 되냐 경비 네. 처리가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법무사님께서 그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비용의 한도는 없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도가 있는 비용이 그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복리후생비고 두 번째가 접대비고 세 번째가 기부금입니다. 근데 복리후생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것은 직원 급여의 20%까지만 복리후생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아니 직원 그것도 급여가 좀 그렇다. 아니 복지를 많이 해줄 수도 있지 네. 회사가. 그러니까 이게 명문화된 뭐 규정은 아니지만 세무세대 통상적으로 보는 게 이제 20%까지만 인정이 되어져.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개인 사업자 혼자 일하는 사업장의 식비나 이런 것들은 복리후생비거든요. 네. 인정이 되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아 왜요? 안 그 돼요. 네. 개인 사업자는 아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건데. 인건비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사업상의 필요 때문에 자그마한 차를 구매해서 운행을 하고 있지만 그러느라고 들어간 뭐 주유, 주차 그런 것들의 비용이 어느 정도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그마한 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되게 비싼 차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아닙니다. 이 차량에 관련되어지는 것들의 비용 처리 여부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이 자기가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이제 타고 다니는 차의 비용 처리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한도 금액이 얼마냐? 1,500만 원이에요. 1년에 1,500만 원. 이게 운행 기록부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 그냥 없애버리고 1,5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 1,500만 원에 뭐가 포함되어지냐? 주유비, 수리비, 보험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포함되어집니다. 감가상각비가 포함돼요. 차량의 감가상각. 그러니까 1,500만 원이면 많은 분들이 되게 많네요 비용. 우리 1,500만 원어치 뭐 기름값에 쓸 일 없으니까 되게 많이 인정됐네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1,500만 원이 고가인 차량일수록 훌쩍 넘어요. 왜냐면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요.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 법무사님이 타시는 차처럼 외제차 같은 경우에서 1억짜리 타라고 한다면 5년으로 나누면 2천만 원이 감가상각비가 되거든요. 1,500만 원 한도 벌써 넘어버리죠. 넘어버려요.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 또 따로 타는 차에 대한 비용도 인정이 안 될 확률이 높겠네요. 네, 진짜 업무로 사용하면 대수는 상관이 없어요. 등록만 하면 되어져요. 그러면 가족 얘기하시니까 또 궁금한 게 사실 인건비는 이제 당연히 경비인 거는 너무나 명확한데 가족도 그렇게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가족의 인건비.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업하는데 정말 가족이 도와주면 당연히 인건비 처리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정말 가능한데 보통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그러시지 않으시죠. 그냥 등록만 해놓고. 네, 그냥 등록만 해놓으시고 실제로 일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죠. 그럼 근데 부사 나와요? 도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나중에 신고를 하시게 되어지면은 신고 주의사항에 그게 떠요. 세무서가 그걸 파악해서 너네 가족 정말 일하는 거 맞아? 신고 시 주의해? 라면 주의사항에 뜹니다. 근데 이거 갖다가 제가 하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 갖다가 세무조사에 나오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아요. 사실 그리 많지 않아요. 꿀팁이네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있는데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경조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기준 하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의 한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세 가지, 네. 복리후생비, 접대비, 네. 기부금이라고 하죠. 경조사비, 즉 거래처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 접대비 항목에서 접대비는 꼭 술 먹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그렇죠. 이 접대비 한도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어지냐? 이 중소기업에 따른 개인 사업자들은 3,600만 원. 적지는 않네. 네, 1년에 3,600만 원. 그런데 제가 아까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적격 증빙이 필요하다고 했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래처예요. 근데 네. 그 거래처에 따님이 결혼했어요. 가서 이제 뭐 경조사비 냈는데 걷다 대고 죄송한데 비용 처리 받아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 좀 이러면은 그 사람은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무상 통용되어지는 사례 때문에 너네 경조사비 내려지는 것은 적격증명이 안 받아도 돼. 대신 한도가 있어. 그 한도 금액은 20만 건당. 원. 네, 아. 건당 2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느 서류가 필요하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청첩장 있죠? 네, 청첩장 그 사진 찍어서 그냥 갖고 계시면 돼요. 또는 맞아. 부고 그래서 문자를 맞습니다. 캡처할 필요가 네, 있겠죠. 그거를 청첩장 캡처해서- 많이 모아놓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청첩장을 이제 대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제가 이걸 항상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세무사님 그러면은 1년에 한도가 있을까요? 뭐 장수가 제한이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솔직히 장수의 제한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단은 뭐 사회 통념상 이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 사례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분께서 이제 경조사나 부고 문짝을 100장을 갖고 오셔서 종합서류. 100장이면 2천만 원 정도 돼요. 100장이면 저보고 비용 처리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분은 그러면 우리가 1년에 365일이라고 쳤을 때 3분의 1을 이제 사회 한번 걸로. 그렇죠. 업다운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항상 뭐 3일에 한 번은 뭐 결혼식이 있고 뭐 장례식이 있고 이게 사실상 맞지가 않잖아요. 사실상 맞지가 않아서 한 40장에서 60장 정도는 적절한 뭐 장수로 볼 그래요. 수가 몇 있을 것 10장 같습니다. 정도는 쓰게 될 것 같아. 진짜. 그렇죠. 저만 하더라도 거의 뭐 40장은 훌쩍 넘기니까. 네. 정말 복잡하네요. 그쵸. 뭔가 네. 그거 일일이 다 막 적격 증빙이 뭐 있는지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막 이런 거 진짜 세무사님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이런 업무를 이제 AI가 많이 좀 대신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등기도 AI로 변한다는 네, 이런 거 뭔가 세부적으로 이것도 되나요? 하는 것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네, 답변을 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컨텐츠는 정말 유익하게들 특히나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많이 참조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법무사 김청삼 노무사 아는지 세무사 전영진.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 셋이었습니다. 농담이었죠. 무사 셋